지난 2일 이과대학 학생의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 등록된 게시물입니다. 법적 대응은 진실을 덮지 못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게시된 입장문은 전년도 이과대학 학생회장인 조현서 전 학생회장의 회계 부정 의혹 및 조 전 학생회장이 이과대학 학생회 측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과 손정민 전 이과대학 부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형사고소에 대해 규탄하는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지난 4월 4일 이과대학 확대운영위원회는 조 전 학생회장이 제출한 결산안과 이과대학 학생회의 계좌 내역 간 차이가 존재하며 조 전 학생회장이 재임 기간 및 임기 종료 후에 이과대학 학생회비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정황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조 전 학생회장이 새내기 맞이 기획단장직의 수행을 이유로 이과대학 학생회 계좌의 인수인계를 거부했으며 2025학년도 1분기 결산안 심의를 위해 전년도 4분기 결산안 발제자인 조 전 학생회장의 회의 참석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아 결산안이 심도 있게 심의되지 않았다며 재적위원회 만장일치로 조 전 학생회장에 대한 징계를 학교 측에 정식으로 건의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이에 조 전 학생회장은 같은 날 개인 인스타그램을 통해 이과대학 학원위의 입장문은 허위사실이며 징계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말 조 전 학생회장이 이과대학 학생회 측에 대해 게시물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이과대학 학생회와 조 전 학생회장 간의 갈등은 법정 싸움으로 치닫게 되었습니다. 이과대학 학생회는 담당 변호사 및 법률 자문을 통해 확인된 바에 따르면 이과대학 학원위 측의 입장문은 사실에 근거한 공익 목적의 표현이었으므로 허위 사실이 아니며 조 전 학생회장의 주장이 인용될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의 의견이 대립하는 부분은 크게 세 가지. 조 전 학생회장의 지속적인 결산안 심의를 위한 회의 불참 및 소통 차단, 이과대학 학생회비에 대한 사적 유용 정황, 이과대학 학원위가 가결한 조 전 학생회장에 대한 징계안의 절차적 정당성 결여입니다. 우선 조 전 학생회장이 지속적인 결산안 심의를 위한 회의 불참 및 소통 차단의 경우 이과대학 학생회 측은 지난 2일 게시한 입장문에서 전년도 4분기 결산 심사를 위한 제4차 정기 이과대학 운영위원회 회의가 지난 3월 19일 예정되어 있었음에도 조 전 학생회장이 개회 3시간 전 불참을 통보하여 회의를 무산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일주일 후인 3월 26일에 제5차 정기 윤의를 개최하여 결산안과 관련된 안건을 다루었으나 이 역시 조 전 학생회장은 참여하지 않았으며 동시에 일부 이윤위원의 지속적인 질의와 요청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소통을 거부했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조 전 학생회장은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당시 재직하던 회사의 일정 및 기존 사업자의 일정이 있었음에도 회의 참석 요청이 개최 불과 이틀 전에 일방적으로 통보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정상 참석의 어려움을 사전에 충분히 전달했으며 원활한 소통을 위한 연락 창구의 단일화 요청이 일방적인 소통 거부로 왜곡되어 전달된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다고 답했습니다. 조 전 학생회장의 이과대학 학생회비 사적 유용 정황에 대해서 이과대학 학생회 측은 조 전 학생회장이 당선된 지난해 4월부터 학생회 명의 법인카드가 편의점, 음식점, 미술관, 숙박비 등에서 수십 차례 사용된 내역이 있으며 학생회장 임기 종료 이틀 전인 1월 13일에 모 업체와 홍보 계약을 체결한 뒤 업체로부터 지급된 비용 중 일부인 수백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자신의 개인 계좌로 수령했다는 업체 측 증언 등 구체적인 부정의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십 건 이상의 택시비, 숙박비, 식사비 모두 결산안에 포함되지 않았고요. 결산안에 또 포함되지 않은 항목 중에 실제 사용 내역에는 코스파라는 명목으로 150만 원이 이체된 항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계좌 상세 조회 결과 이 이체는 실제로 점술업체로 이체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 부분 또한 결산안에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또 거래 내역 중에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내역에 대해서 정확한 본인의 해명이 이루어지지 않아 전체 피해 금액도 정확히 파악되지 않는 상황이고요. 조현서 자신의 계좌에서 학생의 계좌로 이체를 하기도 했지만 그 이유나 기준은 명확히 설명되지 않아서 실제로 얼만큼 변제가 이루어졌는지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확실한 것은 올해 임기 종료 후에 1월 27일에 협찬업체로부터 본인 계좌로 받은 수백만 원은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조 전 학생회장은 현재 해당 사안에 대한 법적 절차가 진행 중임을 이유로 구체적인 사용 내역이나 금액에 관한 언급은 피하면서도 학생회가 사적 유용의 정황이라고 주장하는 지출 내역의 경우 학생회비가 아닌 기타 수익금에서 업무상 필요에 따라 사용된 비용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코스파로 기재된 이체 내역에 대해서도 사적 사용이나 은폐의 목적은 전혀 없었으며 기타 수익금 항목에서 업무 참고 목적 등으로 사용된 비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월에 모 업체와 홍보계약 체결 후 지급된 금액 중 일부를 개인 계좌로 수령했다는 의혹 역시 업체 측의 요청 등 외부적인 사정으로 인한 것이지 사적 사용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조 전 학생회장은 이과대학 학생회 측이 제기한 학생회비 사적 유용 의혹 전반에 대해 반박하며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에서 배분되는 운영비 및 이과대학 소속 학생들이 납부하는 학생회비로 구성되는 이과대학 학생회비와 외부 협찬금 등으로 구성된 기타 수익금의 구분을 강조했습니다. 기타 수익금은 이과대학 학생회 측상 학생회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역대 학생회에서도 관행상 일정 부분 융통성 있게 사용되어 왔다는 겁니다. 이에 조 전 학생회장 역시 업무상 사용을 위한 목적으로 관행에 따라 기타 수익금을 사용해 왔지만 그러한 관행이 외부적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관련 금액 전액을 사비로 보전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과대학 학생회 측은 전후 관계를 떠나 이러한 행위 자체가 중대한 위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회계 기준상 학생의 명의의 법인 계좌에서 발생한 모든 지출은 공적인 목적에 부합하고 명확한 증빙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특히 점술업체로의 이체나 미술관 같은 항목은 어떤 회계 항목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고요. 또 형법 제356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업무상의 임무로 보관하던 타인의 재물을 횡령한 자는 재산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처분한 해당 시점에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며 이후에 재산을 반환하거나 금전을 변제한다고 해서 이미 발생한 범죄 사실이 소멸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채워넣었다는 발언 자체가 사적으로 사용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취지이며 이는 학생 자치기구 자금에 대한 심각한 인식 결여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학생회비는 단 한 푼도 개인적인 편의에 따라서 임의로 유용될 수 없으며 그 전후 관계를 떠나서 그 행위 자체가 이미 중대한 위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조 전 학생회장은 징계안의 절차적 정당성 결여에 대해서 이번 징계 건의안 상정 과정에서는 사전 감사 절차가 생략되었고 사전에 어떠한 통보나 소명 기회가 제공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논의 및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과대학 확대운영위원들과 다수의 참관인이 모인 카카오톡 대화방이 존재했다는 점에서 징계에 대한 사전 모의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합의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서는 학생회 측의 입장에 따라 달라지겠으나 이과대학 학생회가 소송 취하를 압박하는 입장문을 게재한 현 상황에서 합의 가능성은 많이 낮아졌다며 법적 절차를 존중하며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과대학 학생회 측 역시 해당 사안에 대해 학교 내 자치 구조에서 해결하고자 했지만 조 전 학생회장이 먼저 사안을 외부로 확산시킨 상황에서 학생회 역시 불가피하게 법적인 대응을 준비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더해서 유사한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학생회비 관리 과정에 있어 학생회비 집행 및 회계 관리를 위한 공동관리 체계를 도입하고 분기별 실거래 내역 공개 및 사전 공유를 의무화하며 심의 및 심사 과정에서도 지출 목적의 타당성, 증빙자료 일치 여부 확인, 결산안과 실거래 내역의 일치 검증, 개인 계좌와의 자금 흐름 이상 여부 점검 등의 절차를 필수적으로 거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BS 뉴스 안현입니다.